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2일 오후 1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은 특권을 누리는 게 많습니다. 기자의 이 사회적 위상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습니다. 기자의 영향력이 대한민국처럼 큰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드라마가 펼쳐진 나라를 꼽으라면은 저는 한국이 1등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구경거리가 있겠습니까?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경하면은 돈 내고 구경해야 되는데 기자는 돈 받고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이 돌고 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1975년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할 때 그때 4월 30일 4.20이 함락되어 가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마지막 철수선을 타고 베트남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군 LST를 타고 거기에 제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중을 나갔습니다. 제 옆에 유양수 전 월남대사가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뒤에 저는 베트남에 가서 이미 베트남과 한국은 수교가 되었습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1994년 저는 월남을 공산화시키고 한국군을 미군까지 몰아낸 편인 지압 장군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사이는 베트남에 가장 크게 투자하고 베트남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또 이 베트남은 자신을 도와준 중국과 또 싸워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과 베트남이 어떤 편에서는 또 같은 쪽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986년 필리핀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20년 독재하던 마르코스를 민중봉기로 뒤엎었습니다. 피플 파워라고 그랬어요. 피플 파워.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야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피플 파워를 통해서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내다니 해가지고 한때 필리핀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화가 우리보다 더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마르코스는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죽고 그 부인 이멜다입니다. 이멜다 마르코스의 부패와 호화방탕한 생활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2년 뒤 1988년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마르코스 대통령 궁으로 갔더니 거기에 지하에 이멜다 여사가 쓴 여러 가지 장신구 중에서 신발이 한 수천 켤레 전시되어 있었고 그게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선거에서 그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 여기 불복하는 운동도 일어나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1986년 마르코스가 타도된 그 민중봉기의 도화선은 1983년입니다. 반독재 투쟁을 하던 아퀴노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을 때 마르코스의 부하가 공항에서 그냥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또 텔레비전과 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게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가 타도된 이후에 그 아퀴노 상원 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아퀴노의 또 아들도 그 뒤에 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르코스가 대를 이어서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되었다. 이 필리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필리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필리핀의 지리적 환경을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우선 필리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필리핀 하면은 자꾸 한국 사람들은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큰 나라입니다. 면적은 34만 3천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배, 일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가 1억을 넘습니다. 1억 한 300만 됩니다. 1억을 넘어요, 1억. 필리핀이 1억 넘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구의 10%, 약 1,100만 명이 해외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게 필리핀 경제를 뒷받침합니다. 1,1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도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뭡니까? 가정부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가수 중에 필리핀 가수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영어 가르치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큰 힘이 영어입니다. 영어. 필리핀의 공용어는 필리핀어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필리핀, 즉 미국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100년도 안 되지만은 그 역사는 그전에는 스페인 식민지. 필리핀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것은 1521년 세계 일주를 하던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이 필리핀에서 원주민과 싸우다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 식민지로 넘어가다가 1898년에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듭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상태에서 바로 식민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립을 한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신라라는 엄청난 나라도 만들고 고려, 조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민국가는 아니지만 그때는 국민이 없었으니까 백성국가라고 그럴까요? 민족국가를. 민족국가를 만들어 본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면은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국가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식민지 상태에서 그냥 바로 1946년부터 국민국가 또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우선 국민들의 수준,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 언어가 다양하면은 이게 통치가 어렵죠. 그리고 역사적 전통이 약하면은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교양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일종의 하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 1950년대, 60년대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세력이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4배 많았어요. 그때 필리핀은 한국인에게는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게, 필리핀 건설 회사가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우리는 장충체육관 지을 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또 필리핀에 국제기구가 많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그때는 일본과 필리핀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한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한다. 또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필리핀이 6.25 때 참전국가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필리핀이 마르코스가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기우기 시작합니다. 마르코스의 등장과 퇴장이 상당 부분 박정희와 겹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이고 마르코스는 1965년 그리고 21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마르코스와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은 비약적 발전을 해서 필리핀을 저 멀리 따돌리고 선진국을 향해서 매진을 했는데 마르코스는 초장에는 잘했어요. 질서도 잡고 했는데 그 뒤에 막 독재하고 그 다음에 부패 여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1965년에서 86년 사이 21년 사이 요 시기에 바로 한국은 발전하고 필리핀은 낙후했습니다.
이 필리핀이 민주화를 1986년에 피플 파워를 통해서 민중 봉기를 한 다음에 이 등장한 대통령들이 이 제대로 직무를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에스트라다라는 이 배우 출신은 중도 사퇴하고 또 중도 사퇴한 사람 한 사람도 있죠. 제 기억으로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 피델 라모스가 집권했을 때 그래도 좀 제대로 가는 것 같더니 이 사람 물러나니까 또 뒤죽박죽이 되다가 2016년에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도 범죄가 많고 하니까 그냥 재판 없이 사살하기도 해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정상적인 재판 걸치지 않고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 재선까지 했어요. 이번에 마르코스 아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딸을 런닝메이트로 삼아가지고 부통령으로 마르코스 아들하고 이렇게 콤비가 된 겁니다. 철군 통치를 해도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 지지표와 마르코스의 전통적인 지지표가 합쳐져 가지고 압도적 당선을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필리핀의 민주화와 한국의 민주화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승만, 박정희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일단 국가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집권 시절에 그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가면 내가 중산층이라는 사람이 70%가 됩니다. 중산층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됩니다. 중산층은 독재를 거부합니다. 또한 중산층은 이 혁명이나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중산층이 있으면 그 나라가 중심이 딱 잡힙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중산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산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장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은 제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맛있는 맥주에서는 있지만은 제대로 된 수출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수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야지 사람이 수출되어 가지고 지금 1,100만이나 되는 이분들이 그래도 해외에서 보내는 송금으로 지금 필리핀 경제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4년에 리비아에서 동아건설이 대수로 공사를 할 때 거기 취재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월남 사람들, 조선족, 타일랜드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걸 감독하고 지휘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관리직이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동아건설 간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하니까 순서를 딱 매기더라고요. 타일랜드 사람들이 제일 양질이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다. 그 다음에 월남이다. 그 다음에 조선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일하는 게 주로 사무직에서 일을 많이 해요. 또 엔지니어가 많더라고요. 역시 영어를 하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농지개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지주 대신 등장한 게 기업인들이죠. 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필리핀에는 제대로 된 농지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주가 있습니다. 아퀴노라든지 마르코스 이런 사람들은 영주입니다. 영주. 자기가 지배하는 일종의 왕국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농지개혁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인도는 농지개혁을 했는데 파키스탄은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뭐가 되느냐? 지주가 정치를 합니다. 또 지주가 군대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요. 이래 되니까 지주, 정당, 그 다음에 이 장교,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일종의 지배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중과는 멀리 떨어지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득권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고 지주가 되고 경제를 장악하고 군대까지 장악하니까 이게 자기들끼리는 바톤 타치 하듯이 권력을 왔다 갔다 주고받지만은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그런데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퓰리즘이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영화 배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유명한 권투 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치가 자연히 좀 교육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공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필리핀이 경우는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비슷한 점이 바로 좌파 포퓰리즘이 먹힐 수 있는 국민 수준이나 국민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달러입니다. 한국의 한 7분의 1,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50여 년,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국의 3배였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3배. 한국의 3배나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8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격차가 한 20배, 한 30배 났습니다. 한국은 필리핀보다 30배나 열심히 딸렸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도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까지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한국에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민주주의를 많이 해본 나라에는 그냥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금 처음 해보는데 미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죠. 그래서 유신체제도 하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유신체제 7년이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고 우리가 지금 필리핀보다 이렇게 7배나 8배나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욕을 먹습니다. 지식인들로부터. 그러나 그 욕 먹는 것은 내가 역사 속에서 감당할 거고 내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의 이 근사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했던 필리핀의 좀 문제적 민주주의 그 차이는 박정희와 마르코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코스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100억 달러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돈이 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었다가 일부는 아마 환수가 되었죠. 그게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재판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아는 마르코스의 부정부패가 제대로 법정에서 단죄된 적이 없어요. 재판을 질질 겁니다. 이 재판에서 제일 나쁜 것은 억울한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 뭐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것도 나쁘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재판을 질질 끄는 겁니다. 정의가 늦게 구현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요게 필리핀의 사법제도, 그걸 악용하는 이 지배층의 농단 속에서 마르코스 아들이 타도된 지 36년 만에 대통령으로 복귀했다고 하니까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르코스 아들이든 누구든 필리핀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가지고 국민들을 잘 교육시키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행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의 정치는 이 일자리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 뭐 거의 대부분이, 거의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을 가장 큰 과업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150개국을 상대로 한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인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9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랭킹이 되고 한국은 등수가 한 60등쯤 됩니다.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우리는 천국 다음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이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 동안 한국의 정권을 차지한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행복을 누리려면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정면으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함으로써 그 안보상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은 안보 위기만 오면은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의존해버리고 자기는 모면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행복은 자신의 운명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